60년대에 들어와서 이제 서서히 공업화가 되면서 이제 농민도 문제를 느끼는데, 카톨릭 농민회 쪽에서 청년회에서 이제 농민회 쪽으로 옮기게 되는 배경을 보면, 그 내부에서 이제 뭐 신협이라든지 무슨 프로젝트 개발 이런 걸 한단 말이죠. 해도 이게 열심히 생산해놔도 이렇게 가격이 폭락된다 이러면 그게 완전히 그냥 무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안으로만 이렇게 협동해가지고 도저히 이게 안 된다. 그래서 정부의 어떤 그런 정책적인 그런 지원 이런 것들이 부과되지 않으면 국민들이 병으로 탈출할 수 없다. 이런 이제 인식이 그래가지고 이제 농민운동이 이제 발생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도 4.19 혁명을 지나면서 아무래도 농촌의 그런 분위기가 과거의 50년대보다는 조금 이제 개선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여러 가지 협업운동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신용조합 운동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협동조합 개혁운동도 나타나고, 이렇게 자발적인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좀 농촌운동이 좀 50년 정도 활발하게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주체적인 영향이 이제 본격적인 농민운동을 낳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크리스찬 아카데미는 저는 크리스찬 아카데미 활동이 이제 가능했던 것은 역시 농민운동의 어떤 주체적 요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교육 내용을 제공하는 이제 진보적인 그런 지식인들이 이게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좀 이제 학생 운동에서 이제 학생 농촌 활동 통해서 이제 배출된 이 사람들, 저도 이제 그런 거고, 또 황한신 선생님도 이제 그런 것이고, 이철 선생님도 이제 그런 과거에 이제 농촌 연구회라든지 건대화 연구회를 통해서 이렇게 축적된 그런 지식 역량들이 이제 역할을 한 것이고, 그리고 저는 또 크리스찬 아카데미 교육이 가지고 있던 의미가 교육 내용이나 방식이 이게 독일에서 사실은 이렇게 도입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대중교육, 어떤 축적된 그런 경험이 이렇게 우리한테 우리나라에 도입이 돼서 그것이 접목이 된 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지녔다고 생각이, 국제적인 연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 속에서 이제 교회의 어떤 사회적 역할, 교회의 사회적 역할이 과거보다는 강조가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크리스찬 가올령 원장을 비롯한 분들이 노력해서 이제 독일의 원조를 받은 거, 뭐 이런 요소들이 이제 결합이 돼서 크리스찬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한 가지만 예, 말씀드리면, 우리가 아카데미에서 지향했던 교육, 농민운동을 우리가 70년대 후반에 와서 이게 새로운 농민운동의 하나의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좀 성격적으로 표현해서 이야기한다면 그 이전 시기에 주로 이제 지배적이었던 농촌운동의 흐름이라는 게 아까 유재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기술주의적 말하자면 농촌운동, 기술을 변화시키면 농촌이 잘 살 수 있다는 이런 하나의 흐름. 또 하나는 새마을운동인데 근면자주 협동이라는 논리에서 내가 열심히 무진해, 내가 우리 동네가 열심히 잘하면 잘된다라고 하는 이런 소위 개인주의적 이런 맥락이 쭉된 흐름인데, 그래서 아카데미 교육은 정말 사회구조적 차원이라든지 또는 이 정치구조적 차원이라든지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사회구조적인 차원에서의 농민운동, 이런 면에서는 정말 새로운 시장을 열고 그런 아니냐 그런.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넘어가기 위해서 보면은 69년도에 삼성개헌 일어나고 71년도에 말하자면 교련을 시작합니다. 교련. 그러니까 교련 반대 운동들이 막 일어나고 72년도에 유신 일어나고, 그러면서 74년도에 민청학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 농촌으로 보면은 통일벽을 71년에 시작했던 것이 77년쯤 되면은 상당히 한 4천만 석 정도 올리는데 높은 피해가 일어나고, 막 그 무렵에 한편 모모 사건 일어나고, 이런 짠 과정이었
듣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농촌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이게 상당히 긴급조치 시대가 쭉 이어지는 거죠. 그때부터 74년 정도서부터.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강팍하게 올라가는 이런 상황에서 농민들도 대부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판인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크리스천 아카데미 그전에도 있었지만은 크리스천 아카데미의 농촌 사회를 개설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 선생님을 다 하고 가서 일을 하게 되는 이런 과정인데, 그래서 그 개설을 하게 된 배경, 과정 이런 걸 좀 말씀을 좀 깊게 들어가서 좀 시작하시면. 그 이전에 얼만큼 기록을 해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카톨릭 농촌 청년회가 농민회로 바꾸게 되는 과정이 상당히 그 전에 얘기했을 거예요. 스토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김낙종 선생이 고대 노동문제연구소를 에버트 재단에서 돈을 얻어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노동교육을 했는데, 왜 노동문 교육만 하냐? 거기 농민 네번 한 20% 정도는 노동교육 너댓 번 하면 농민교육도 한 번 하자. 이래서 이제 김낙종 선생이 협동교육 과정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농민교육을 한 거죠. 그때 이제 농민교육이 최초로 이제 사회과학적인 접근 시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 고대 노동문제연구소에서 발간되는 게 민주노동, 민주농민, 농민 기관지가 나왔었죠. 그때 이제 이길재하고 마리아가 주석균 선생님이 가톨릭 신자인데, 주석균 선생 자기들이 노동청년회를 하면서 뭘 잘 모르겠거든. 그러니까 이제 주석균 선생님이 가톨릭 신자랑 연결이 된 거예요. 주석균 선생님이 저기 고대 노동문제연구소에서 김낙종 김정태 이우재 그런 거 하니까 거기 한번 가봐라 해서 연결이 된 거예요. 이제 연결이 됐는데 보니까 이제 노동청년회라고 해가지고 된새끼 나눠주고 군성한테 그러더라고. 그래서 사실 그때부터 이제 나 김낙종 김정태 선생 조용근 등이 집중적으로 의식화